정오 종합뉴스. (12월 1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계사에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조계사에서 스스로 나와 곧바로 남대문 경찰서로 호송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계사에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조계사에서 스스로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동개혁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아니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치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바로 가려면 분명한 것은 이 노동개혁이 주는 국민적 지향이 무엇인지 이 언론은 제대로 주목하고 해부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그야말로 그런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2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에 걸린 노동개혁을 막기 위해 활동을 함께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령도량이자 성서인 경례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추억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저를 체포하기에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해고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학법은 규제 없는 파견학대로 합법적인 사람 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겠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기종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학벌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종벌기 종법 투쟁을 하는지 누가 물어나 보셨습니까?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곧바로 남대문 경찰서로 호송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가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개혁 투쟁의 다짐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홧발로 침범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혁 및 공안탄압 분쇄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6일 노동개혁 저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유역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 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금강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린 뒤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기고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에 걸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여야의 핵심 쟁점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00여 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지만 서비스법과 사회경제법 등 이른바 핵심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곧바로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견해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담판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여당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여야는 대안들을 놓고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시국회 가운데 개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직을 거부해온 비주류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의 분열과 혼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퇴행적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재촉하는 의미로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6달째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 문화제에서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제한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1인당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단독 우광택 판사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8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우 판사는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 지분율이 2년여 만에 11%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11.95%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11%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6월 30% 아래로 떨어진 뒤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액은 3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재정이 바닥날 우려가 제기됐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1년간 연장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원래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내년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베레스트 빙하가 지난 40년간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과학원 등이 전문 연구기관과 펴낸 에베레스트 기후환경 변화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영내 에베레스트 빙하 면적이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측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산재한 빙하의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중국 빙하의 유실이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식수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한국인 27살 전모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시청 공안부가 사건 관련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야스쿠니에서 폭발음이 들린 지난달 23일까지 전 씨의 일본 내 행적을 조사하고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서 발견된 파이프 묶음 등에 대한 감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오다가 늦은 밤에 중부 지방은 그치겠지만 남부 지방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8.9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